60세가 넘은 이후에도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밤중에 여러 번 깨어나거나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서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쉬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는 맑지 않으며 일상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추천하는 수면제를 먹어보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다음 날까지 멍한 기분이 지속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나 허브차, 심호흡 운동 등도 시도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우리 집 주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학에서 믿어져 왔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재료가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며 쉽게 구할 수 있고 안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요리에서 향을 더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연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은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강을 활용하여 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도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왜 생강이 수면에 그렇게 효과적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폐와 비장, 위와 연결된 경락을 따뜻하게 해주며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 안의 냉기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내부 장기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통 수면 보조 처방에는 얇게 썬 생강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생강은 밤새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뇌에 휴식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은 최근 과학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절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주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특히 뇌와 손발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중추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에 들기 쉬운 상태로 유도됩니다. 이러한 생강의 작용은 단순히 느낌이나 전통적인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소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일주일 이내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밤에 여러 번 깼던 분들이 더 오래 깊게 잠들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건강연구팀은 저녁 시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 사람들 중 약 72%가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이 말단까지 고르게 흐르도록 만들어 수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생강은 뇌 속의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 호르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준비시켜주고 밤새 중단되지 않는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생강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수면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생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생강이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생강과 빙사탕을 활용한 따뜻한 음료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생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재료는 단 두 가지, 생강과 빙사탕만 있으면 되며 조리법도 매우 간단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며칠만 꾸준히 마셔보아도 손발이 덜 차갑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빙사탕은 단순히 단맛을 더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달리 단맛이 부드럽고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균형 있게 어우러지며 일부 사람들이 생강을 마신 후 느낄 수 있는 건조함이나 열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콤한 맛이 뇌에 안도감을 주고 이완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수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 음료는 맛과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 저녁 시간대에 마시기 좋으며 마신 뒤에도 속이 부담되지 않아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과 빙사탕 음료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강 뿌리 반 개 정도를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얇게 썰어줍니다. 생강 껍질에는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냄비에 물 2컵 정도를 붓고 준비한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구슬 크기 정도의 빙사탕 한 조각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 후 불을 약하게 줄이고 5분 정도 더 끓여 생강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합니다. 완성된 음료는 컵에 덜어 따뜻할 때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음료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강과 빙사탕을 활용한 따뜻한 음료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생강 수면 루틴을 시작하는 데 있어 부드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과 빙사탕 음료로 좋은 반응을 느끼셨다면 그 다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몸 깊숙이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생강 조격입니다. 이 방법은 생강을 직접 마시지 않더라도 몸속 깊이 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격은 단순한 발 씻기가 아니라 발을 통해 전신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전통적인 휴식법입니다. 특히 생강과 소금을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발은 우리 몸의 말단에 있지만 심장과 뇌, 자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신체 전체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생강 조격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한 의식처럼 자리 잡을 수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일상에 안정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풀어지고 심박수도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면 모드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잠이 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 조격은 특별한 약 없이도 몸의 흐름을 정돈해주고 깊은 잠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생강조격이 몸에 좋은 이유는 따뜻함 그 자체를 몸속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격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강뿌리 반 개를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을 그대로 둔 채 칼로 얇게 썰거나 절구로 가볍게 찧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 속 유효 성분이 물속으로 더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가 적당하며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욕조나 대야에 물을 받은 뒤 썰어둔 생강과 소금 한 작은 숟가락을 함께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제 준비된 물에 발을 담그고 2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때 발가락과 발바닥을 가볍게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마친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닦고 얇은 양말을 신어 따뜻함이 밤새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오래 유지시키고 발이 식지 않아 잠든 후에도 뒤척임이 줄어들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몇 번만 실천해 보아도 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해져 잠이 쉽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따뜻하다면 밤새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강 조격이 몸 바깥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면 이제 소개해드릴 마지막 방법은 몸 안과 밖을 동시에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 꿀, 레몬을 함께 사용하는 생강꿀 레몬차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음료를 넘어 수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의 조화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꿀은 밤사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새벽에 갑자기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레몬은 상큼한 향과 함께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을 제공하여 몸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각자도 유익하지만 함께 사용하면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은은한 신맛이 어우러져 몸과 마음에 이제는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특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하루의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저녁 시간에 이 차를 마시면 복잡했던 생각이 점차 정리되고 몸이 점점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생강꿀 레몬차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감싸주는 음료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한 번만 익히면 매일 저녁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500ml, 약 2컵 정도를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깨끗이 씻은 생강을 껍질째 얇게 썰어 5조각에서 6조각 정도 준비합니다. 물이 끓으면 썰어둔 생강을 넣고 불을 약하게 줄인 뒤 5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이때 생강의 향이 부드럽게 퍼지며 활성 성분이 물속에 잘 우러나게 됩니다. 불을 끈 후에는 음료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1분에서 2분 정도 식힌 뒤 생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즙을 짜서 취향에 맞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따뜻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마시기 가장 적절한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음료는 마시는 순간 몸이 부드럽게 따뜻해지고 향기와 맛이 어우러져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하루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매일 저녁 이 시간을 정성스럽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생강과 꿀, 레몬의 향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그 순간부터 몸은 휴식의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차를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고 따뜻한 상태로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신경계도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만약 위가 약하거나 신맛에 민감하신 분들은 레몬 양을 조금 줄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차를 마신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조용한 음악, 책 한 권을 더하면 그날 밤의 숙면 준비가 더욱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을 활용한 방법들이 수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체질과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생강을 사용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질러 흙과 이물질만 제거해주면 충분합니다. 또한 생강이 손상되었거나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강은 간에 해로운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생강에서 특유의 쓴맛과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루 한 번 따뜻한 생강 음료는 안전하지만 간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더 부드러운 방법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열이 있거나 열성 체질인 분들은 생강을 과다 섭취했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천천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생강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고 안정적인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겁고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생강의 따뜻함은 어느새 우리의 잠을 더욱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생강과 빙사탕을 넣은 따뜻한 음료,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생강조교, 그리고 신경과 면역을 동시에 챙겨주는 생강꿀 레몬차. 이 3가지는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며 상황과 체질에 맞게 선택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것부터 하나씩 일상에 천천히 녹여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강차 한 잔이, 어떤 분에게는 조격의 조용한 시간 한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온한 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매일 저녁 작은 습관을 쌓아간다면 어느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작은 생강 한 조각이 당신의 깊은 잠을 부드럽게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생강 수면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